오늘은 PSS 1-4 형용사 형태의 부사에 ly를 붙이면 다른 뜻이 되는 부사. 이 부분입니다. 제목이 정말 기네요. 그래서 제목을 읽었을 뿐인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PSS 1-3에서 봤던 게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게 문맥에 따라서 그 문장 안에서 어떨 땐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땐 부사로 쓰이기도 하는 그런 단어들을 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볼 내용은 이것도 부사, 이것도 부사. 그래서 얘도 부사인데 거기에 ly를 붙여도 부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은 그 ly를 붙이면 형용사에서 부사로 되는 걸 봤었는데 이번에는 얘도 원래가 부사였는데 걔 ly를 붙여도 부사인 거예요. 그럼 차이가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구별이 돼서 나왔겠죠. 이거는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세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서에서 이 표현을 한번 찾아보면 the adverb 부사예요. The adverb may have two forms. 부사가 두 개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대요. One like the adjective. 그래서 하나는 형용사하고 같고 and the other with ly. 그래서 얘도 부사인데 얘는 형용사하고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ly를 붙이면 얘는 이제 부사로만 쓰이는 거고요. 그럴 때 there is usually a difference of meaning or use. 사용이나 아니면 의미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의미나 아니면 쓰임에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윗칸에 있는 그 세트 중에서 윗칸에 있는 애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그런 단어고요. 그 단어에 근데 얘가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 그 단어에 ly를 붙인 이것도 다 부사인데 의미가 달라지더라. 그럼 그 의미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되겠죠. close 하면 가까이, 원래 가까운 이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close friends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얘가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쓰면 PSS 1-3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she came close to me. 그녀가 나에게 가까이 왔다. 동사를 꾸며주는 거 보니까 부사 맞네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 해서 부사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 얘가 ly를 붙인 closely가 되면 얘도 부사이지만 의미가 이제 가까이가 아니라 주의 깊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ou should look at it. 네가 그걸 봐야 되는데 closely.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뜻이 다른 상황 보이시죠? 그래서 얘 알아두시고 둘 다 부사로 쓰일 수 있는데 의미는 다르구나. 그래서 의미를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를 살펴보면 hard, hardly 이 세트인데 역시 얘가 부사로 쓰일 수 있고 ly를 붙인 얘도 부사로 쓰이는데 그런데 의미가 아예 달라요. I worked very hard in a restaurant. 내가 그 레스토랑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다 해서 지금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로 여기도 쓰인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했다 인 건데 hardly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빈도부사에서도 보겠지만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ike could hardly read the letters. 그러면 마이크가 그 글자를 거의 읽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hardly ly가 붙는 순간 뜻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것도 물론 예문이 되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예문이 있어가지고 다른 책에서 가지고 왔죠. Anne works hard. 이거는 Anne이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얘가 hard 여기서도 부사인 거예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열심히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네, her brother ly를 붙인 부사, her brother hardly works. 그녀의 brother, 뭐 오빠라고 해볼까요? 남동생이라고 해볼까요? 남동생은 거의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뜻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열심히 일하는 거고 얘는 거의 일을 열심히,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문이 좀 웃겨서 얘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 high, highly. high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뜻은 높이. 그래서 the kite was flying high. 그러면 그 연이 날고 있었는데 높이 날고 있었다. 그렇게 쓰여서 지금 부사의 뜻으로 동사를 꾸며주면서 쓰였습니다. 근데 highly 해서 ly가 붙으면 뜻이 달라져요. very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e's a highly creative artist. 그래서 매우 창의적인 예술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이거는 뭐 이렇게 정도로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좀 많이 쓰이는 예문이어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he can jump really high. 그래서 얘는 그 이쪽 high인 거죠. 그래서 정말 높이 점프할 수 있다. 좋겠네요. 저는 점프가 안 돼서. 그래서 얘는 높이 이렇게 이제 그 동사를 꾸며주는 그 high 부사이고요. 얘는 I can highly recommend it.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어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한번 기억했으면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추천한다. 그래서 매우 추천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매우 추천하는 책, 매우 추천하는 식당,
매우 추천하는 뭐 학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표현이어서 기억해뒀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는 late, lately 역시 부사로 쓰일 수 있어서 we had dinner late 우리가 늦게 먹었다. 늦게 저녁을 먹었다. 여기서 had는 먹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늦게 먹었다.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얘도 부사인데 late 이럴 때는 늦게라는 뜻인데 여기 ly를 붙이면 최근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seen Becky lately? 최근에 베키를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얘는 그래서 최근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쓰입니다. 마지막 세트 near, nearly인 건데 near 형용사도 쓰이지만 부사로도 쓰이는데 인수 lives near to the park. 인수가 공원에 가까이 산대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역시 부사의 뜻은 맞고요. 부사로 쓰인 건 맞고요. 여기서 뜻은 가까이, 가까운 곳에 산대요. nearly ly가 붙으면 거의라는 뜻이어서 nearly 1,000 people died from the earthquake. 그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1,000명이 뭐 이렇게 사망했다 이런 건데 지금 1,000명이 완벽한 1,000명은 아니고 거의 1,0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숫자에 가까운 almost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으로 쓰일 때는 이제 ly를 붙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저번에 PSS 1-3에서는 이 부분만 다뤘던 거예요. 이 하나의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하는 거. 그런데 오늘은 그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 단어에 ly를 붙이면 또 다른 부사가 된다. 또 다른 부사가 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세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그 부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세트들이 있더라 해서 지금 그 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사들을 위주로 일단은 그 ly 붙여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 뜻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정리해보면 되겠죠? 제가 가져와 놓고 또 이렇게 잊어버리죠. nearly 이거는 저는 이 단어를 딱 듣자마자 이게 맨날 생각나가지고 해리포터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해리포터의 그 1편 첫 번째부터 나와서 그 보셨으면 아마 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nearly headless neck 이렇게 뭔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안 보시는 게 좋겠지만 nearly headless neck 그려지시나요? neck이라는 애인데 headless 머리가 없는데 거의 머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있잖아요. 머리 슉 하면 이제 머리가 거의 달랑달랑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맨날 nearly 들을 때마다 얘가 맨날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헤르미온느가 왜 nearly가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이제 진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이제 떠올려 볼 게 있는데 여기를 풀려면 이제 이걸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형용사하고 부사는 얘네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형용사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 부사를 쓰는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용사는 두 가지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그리고 보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 그런 보어 자리에 쓰일 때는 형용사를 써야 되지 부사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가 하는 역할은 되게 여러 가지를 수식해 주는데 동사 수식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문제에서는. 원래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해 주거나 형용사를 수식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부사를 수식해 주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거나 그래서 수식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수식어 역할, 그래서 덧붙이는 역할. 그래서 문장이 이미 끝났는데 뭔가 더 온다. 그러면 형용사는 올 수 없고 이 부사, 수식어 그냥 덧붙이는 역할이니까 부사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같이 떠올리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1번이 I haven't seen any movies lately. 이거는 의미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뜻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는 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최근에 어떤 영화도 보지 않았어. 최근에 영화 안 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늦게 영화 안 봤어가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영화 안 봤어. 그리고 아까 우리 최근에라는 그 뜻은 현재 완료하고 자주 어울려 쓰인다라는 것도 봤었죠. 그래서 I haven't seen any movies lately. 여러분 그러시나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진짜 그 영화를 오랫동안 안 봤다가 최근에는 그래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시. lately를 골라주시면 돼요. 뜻에 따라서 골라주는 거죠. 2번은 This apple tastes sweetly. 이거는 사실 문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단원에서 이 taste는 감각과 관련된 동사다라고 해서 그런 그 동사는 이형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인 건데 그때는 여기 자리가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라고 부르고 그 보어 역할은 형용사가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만약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1단원 챕터 1에 가서
이 형식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이제 나온 내용이라서 사실 여기는 그 형용사 부사를 고를 수 있는 골라야 되는 그 문제를 푸는 데는 그 부분의 내용이 기억이 나야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This apple tastes. 그래서 이 사과는 이런 맛이 난다라고 하는 건데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인 거고요. 그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부사는 안 되고 형용사만 써야 되는 그런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의미상으로 풀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 사과는 뭐 달콤한 맛이 난다. 여긴 또 그게 좀 말이 되네요. 근데 뭐 달콤하게 뭐 이렇게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부사로 해야 우리말로는 더 맞을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로 풀면 안 되고 문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었고요. 3번은 Christmas is coming 이건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의미로 풀어야 되는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서 near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뭔가 태클을 걸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가오고 있다. 우리말로 하면 사실 거의 그게 비슷한데 얘가 이제 영어 사전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near의 의미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short time before, soon before a particular time or event.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거의 다가오고 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 그런 얘기잖아요. 뭐 12월 20일이든 23일이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near를 씁니다. nearly는 그냥 찾아보면 almost, but not quite or not completely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여서 지금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상황이 아까 1000명, 거의 1000명이야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거여서 그래서 얘하고 얘는 우리말로 하면 약간 그 차이가 좀 이렇게 흐릿해지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 시간상으로 곧 다가온다 할 때는 near 이 표현을 쓰는 거고 nearly 이거는 완전히 그렇진 않고 거의 그렇다 이렇게 쓸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 4번은 I read the paper closely. 이것도 의미로 푸는 문제입니다. 뜻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 뭐 the paper를 읽었는데 신문일 수도 있겠고 논문일 수도 있겠고 아무튼 글을 읽었는데 지금 되게 주의 깊게 자세하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closely 가까이 읽은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the temperature goes up high, highly and summer. 역시 뜻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temperature 하면 온도죠. 온도가 여름에 높이 올라가죠. 그게 높게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쓸 땐 high겠죠. 매우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좀 그런데 이건 매우 추천합니다. 아까 그런 거나 아니면 매우 뭐 똑똑한 학생이다 이렇게 쓸 때 그 very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거니까 high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 6번은 Anne hardly watches television. 얘도 역시 의미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는 사실 문맥이 한 줄밖에 없어서 다 문맥으로 한다는 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긴 하지만 문법적으로도 여기는 좀 의미가 있는데 Anne이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에 쓰이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게 열심히 봅니다 라고 할 때는 뒤에 씁니다. hard. 그래서 Anne watches television hard. 그래서 되게 열심히 지켜보는 거. He studies hard.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는 동사 뒤에 쓰고 이거는 사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올 건데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건데 빈도부사라고 해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그 일반 동사 앞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여기에 쓰는 건데 일단 의미가 사실은 이제 문장을 말할 때 우리가 만약에 실생활에서 영어를 쓴다면 이 한 문장만 덜렁 말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앞뒤 맥락이 있으면 훨씬 더 찾기가 쉬울 텐데 이 한 문장만 가지고 의미로 따지는 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얘는 문법도 약간 도와주는 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 빈도부사를 하기 전 시간이라서 다음 시간에 빈도부사의 위치까지 하고 나면 문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hardly는 빈도부사. 그래서 이게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의 뜻으로 그럴 때는 일반 동사 앞에 쓴다. 거기까지 잠깐 예습 겸 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nnie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7번은 Mrs. Smith talk to me gently. 이건 사실 문법적으로 의미도 도움이 되나 봐요. 문법적으로 푸는 게 조금 더 편리한데 무슨 말이냐면 Mrs. Smith 이 사람이 talk to me 나에게 말했다 해서 문장 끝내도 되죠. 문장이 이제 끝내도 되는 완전히 그냥 다 갖춰진 문장에서 덧붙인다는 것은 그냥 수식어 역할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부사를 써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다 완결이 됐는데 형용사가 딱 있으면 걔가 둥둥 떠다니려 할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부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따져도 미스터 스미스가 나에게 되게 젠틀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했다.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게 되는 겁니다. 8번은 She runs a highly successful business in our town. run이 달리다의 뜻도 있지만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성공적인 사업을 우리 마을에서 운영한다. 근데 의미상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very의 의미가 맞기 때문에 highly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9번은 Dad came home late lately all this week. 이것도 뜻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번 주 내내 집에 늦게 오셨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야근을 하셨나 봐요. 힘들었겠네요. 여기는 late 이걸 골라주면 되겠고요. 10번은 I like sweets very much. 내가 달콤한 걸 정말 좋아하는데 but I eat them. 그렇지만 내가 그것들을 먹는다인 건데 이것도 이제 의미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아까 거기 세트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교재의 세트에 나오진 않았지만 rare, 드문이라는 형용사고 rarely 얘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부사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지금 I eat them 뭐 문장 완벽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수식어로 써줄 거고 거의 먹지 않는다 동사를 꾸며줄 거니까 이제 그 부사로 문법도 있네요. 부사를 써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6번하고 10번은 다음 시간에 빈도부사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뜻은 비슷하게 보면 돼요. hardly, r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 동사, 일반 동사 앞에 쓴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도와주는 건 그거고요. 근데 의미로 보는 것보다 이건 문법이 낫겠네요. 얘는 형용사도 의미는 비슷하니까. 그래서 but I really eat them 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달콤한 음식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아니 뭐 이게 썩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거의 먹지 않는 자 이렇게 의미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만약에 처음 이 문제를 푸는 경우라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뜻도 일단은 기억해서 생각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이게 뜻으로만 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문법적인 지식에 의해서 풀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구별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있는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최대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또 있네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얘는 같은 문제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She sang beautifully in front of her classmates. 이거는 문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의미도 있네요. 의미도 도움이 되나 봐요. She sang, 그녀가 노래를 했는데 일단 문법적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sing, 노래하라는 그냥 일형식이어서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리고 in front, 앞에서 of her classmates, 그 반 친구들. 그래서 얘도 전치사, 얘도 전치사구. 그래서 전치사구 다 수식어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수식어라고 하면 지금 she sang, 그녀가 노래 불렀다 해서 문장을 끝내도 되는데 한 번, 두 번 덧붙인 거고 얘도 그냥 덧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냥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것은 부사밖에 안 되니까 beautifully 얘를 골라줘야 되고 의미상도 아름답게 노래했다. 이렇게 이제 그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she sang beautifully in front of her classmates. 노래 되게 잘하는 애인가 봐요. 반 친구들 앞에서 아름답게 노래했대요. 저는 평생 이런 일은 없었고 없을 건데 아름답게 노래도 원래 못하는데 반 친구들 앞에서는 더 못하겠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12번을 가볼게요. Jane lives closely to my house. 얘는 제인이 사는데 어디 사냐면 내 집 가까이에 산다. 그 의미로 풀어야 되겠죠? 근데 가까이에 산다는 것은 close를 골라줘야 될 겁니다. closely는 아까 주의 깊게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13번은 Did you study hardly for the exam? 이 문제는 완전 뜻이죠. 네, 너는 공부를 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얘는 hardly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의 뜻이었죠. 그래서 의미로 생각해서 뜻을 잘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어울리는 뜻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좀 올 텐데 nearly 150 countries joined the Olympics. 그래서 150개 나라가 올림픽에 이제 참여했다 이런 건데 거의 150개겠죠. almost. 그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 nearly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거는 문법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You look happily. 이게 아까 우리 2번이었나요? 그 taste 나왔던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주어를 설명하는 말, 그래서 얘는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이 형식인데 이 형식의 그 구조는 주어, 이 형식 동사, 그리고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보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happy를 골라줘야 되고
이게 아까 의미로 풀리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고 했던 게 이런 문장 때문인데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더 부사가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영어의 문법적인 구조상 주어, 이 동사를 보는 순간 그 뒤에 보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보어 자리구나. 그리고 그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골라야지. 문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처음에는 풀어야지.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이게 되게 어울린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 어울리는 걸 고르다가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법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지금 한 개가 아니고 이 페이지가 이제 두 페이지로 해서 10문제인데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보기와 같이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빈칸을 채우세요. 그래서 아마 형용사형, 부사형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asy. 일단 형용사를 줬네요. That is an question. 그러면 여기서 저거는 쉬운 문제이다 해서 지금 문제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인데 그럼 형용사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easy question 이렇게요. 그리고 2번은 I solved the question very 땡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그 문제를 아주 매우 쉽게 풀었다. 쉽게 풀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 써야지. 얘의 부사 형태는 우리 PSS 1-2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Y로 끝나는 거 그 앞에 자음이니까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서 easily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했다, 쉽게 풀었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였던 거죠. 2번은 clear. 일단 얘는 형용사 형태로 줬는데 우리 could you speak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죠. 동사를 수식해주니까 부사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 ly를 붙여서 could you speak clearly?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동사 꾸며주는 부사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the sky is very 이거는 하늘이 이렇다 해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어를 설명하는 말은 주격 보어, 보어 역할은 형용사가 하고 그럼 얘를 형용사 형태 그대로 the sky is very clear. 하늘이 아주 그냥 맑고 뭔가 깨끗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하늘 정말 좋아합니다. The sky is very clear. 그래서 부사 형태, 형용사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3번 late. 얘는 형용사하고 부사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1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d lunch, so I'm not hungry. 이 말은 그래서 내가 배가 안 고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늦게 점심을 먹었다가 되는 거겠죠? 근데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부사구나. 근데 늦게라는 뜻을 가지고 얘가 쓰일 수 있죠. 그대로. 그래서 late라는 형태의 부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lately를 넣는 순간 뜻이 바뀌잖아요. 최근에. 네. 최근에 점심을 먹었다. 이거 아니고 늦게 점심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배고프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문장입니다. 얘는 Bill was 이건 문법적으로 Bill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 보어 자리는 형용사인데 얘 형용사 형태 그대로 넣어서 Bill was late for school again. 다시 또 늦었다 하니까 얘 상습적인 지각을 하는 그런 애인가 봐요. Bill은. 그래서 얘 주어를 설명하는 말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형태인 late, 얘는 부사 형태인 late. 형태는 같습니다. 문장에 따라서 그 문맥에 따라서 얘가 여기선 형용사로 여기선 부사로 쓰인 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4번은 careful 이라는 형용사를 줬는데 주의 깊은 You should be more of course. 그러면 이것도 역시 비동사 뒤에 주어를 설명하는 말 너는 더 주의 깊어야 돼. Of course. 자동차 조금 더 조심해야 돼. 그런 말 하는 거겠죠.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죠. Be careful. 이거.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 물론 be careful 거기에는 지금 명령문에서 주어 you가 생략되어 있지만 be careful 그 자리에 보어 자리여서 여기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여서 형용사 형태인 careful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2번은 Peter drives a car. 자동차를 주의 깊게 운전한다가 되겠죠. 동사를 수식하는 거 부사 형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ly 붙여서 부사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he drives a car carefully. 주의 깊게 운전한다. 주의 깊게 운전하셔야죠. 운전 아직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10번까지 여기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만 힘을 내서 가면 돼요. 똑같은 구조로 가면 됩니다. Last, this is the chance to get the key. 그러면 이게 그 키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해서 기회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명사 수식 형용사 last chan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형용사 형태이기도 하고 부사 형태이기도 하니까 last chance 이번에 형용사 형태의 last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Jinho finished the test.
진호가 그 시험을 마지막으로 끝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끝냈다라는 그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 형태를 쓸 건데 형태가 똑같습니다. 저번 그 PSS 1-3에서 나온 그거에 의하면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냥 last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냈다. 똑같지만 얘는 형용사, 얘는 부사인 거죠. 그 문장 안에서. 6번은 early. 얘도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은 애라서 Mom woke up this morning. 엄마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다 이거겠죠?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를 쓸 건데 얘는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얘는 부사의 early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2번에 They visited me at an hour. hou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른 시간, 명사를 꾸며주는 말인데 어차피 형용사와 부사와 형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방문했는데 이른 시간에 방문했대요. 다들 이렇게 부지런하네요. 6번 문장은. 7번으로 가볼게요. lucky. 이거는 형용사 형태죠. 뭐 행운이, 뭐 운이 좋은 이런 건데 you are such a guy. gu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 형용사는 그냥 lucky 써주면 되겠죠. 너는 진짜 운이 좋은 남자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she was safe. 안전했다. 그녀는 안전했다. 그래서 문장 이 자체로 완벽하죠. 그럴 때 부사로 그냥 덧붙여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부사 형태를 쓸 건데 얘의 부사 형태는 y로 끝나니까 y 바로 앞에 체크.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ly. 그래서 luckily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she was safe. 뭔가 안전했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죠. 8번은 certain 형용사 형태인데 she eats겠네요. She eats only kinds of food. 그녀는 먹는데 음식 어떤 종류의 음식만 얘가 어떤이라는 의미의 이제 형용사인데 어떤 종류 이렇게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를 써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certain kinds of food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가 되는 거죠. 얘는 she'll win the first prize. 그녀가 1등을 1등 상을 탈 거야. 이거니까 문장 완전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냥 수식어 역할을 하는 부사를 써주면 되고 확실히 딸 거야. 확실히 받을 거야.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그 의미에서도 부사 쓰는 게 맞네요. certain 여기서는 어떤이라는 그 형용사였지만 부사의 뜻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certainly 확실히라는 부사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ly 붙이면 되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확실히 1등을 할 거야. 이런 경우 있지만 또 이렇게 반전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9번은 hard. 얘는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은 그 부분이네요. I've never seen him working so 바로 나올 것 같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해서 지금 동사 형태를 꾸며주는 거. 그래서 부사이고 hard 열심히라는 뜻의 부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I've never seen him working so hard.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지각동사여서 여기 지금 working이라는 현재 분사 형태를 쓴 거죠. 여기 그 얘기는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게 됐어요. I've never seen him. 내가 얘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최초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I couldn't breathe at the top of the mountain. 얘는 형태를 좀 생각해 줘야겠네. 우리가 뜻을 보니까 이거는 산 꼭대기에서 숨을 거의 쉴 수가 없다. 왜 산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본 적 없어서 경험해 본 적은 없는 일인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뭐 그런 거.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숨쉬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거의 뭐뭐 할 수 없다라는 hardly라는 ly를 붙인 형태를 써야 되겠네요. 의미상.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lose. 얘는 뭐 형용사하고 부사 형태가 같은데 일단 한번 이 문장을 봐야 되겠죠? The cat came to the box. 그 고양이가 박스에 가까이 왔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 그 의미로 쓰일 때는 얘를 부사로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close 형태가 같은 그냥 부사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 고양이가 박스 좋아하는 거 아세요? 저는 진짜 몰랐었는데 이렇게 동생이 고양이 키워가지고 같이 한 달인가 있어 보니까 박스 택배에서 딱 꺼내면 거기에 고양이가 들어가는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가까이로 가서 이제 들어가겠죠. 이번에 look at these questions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질문들을 이렇게 봐라 해서 봐라를 꾸며주는 그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우리가 부사 형태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다음에 근데 주의 깊게 봐라 그래서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주의 깊게란 뜻을 쓰려면 ly를 붙여야 됐었죠. 그래서 look at these questions closely 까지 써줘야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각할 게 좀 많았던 문제예요. 형용사하고 부사 형태가 같은, 그냥 모양이 같은 것도 있고 그 부사에 ly를 붙여서 의미가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경우를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처음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같이 끝까지 따라오신 것 자체에 되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이제 빈도부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